서울의 번화한 강남 한 클럽에서 총각 파티의 열기가 한창이었다. 음악 소리가 귀를 때리고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나는 남동생 아윤의 팔을 붙잡힌 채 중앙으로 끌려갔다. 아윤이 술에 취해 소리쳤다. 누나, 오늘은 내 마지막 총각날이야. 솔직하게 놀아보자. 그 순간 나는 불길한 예감에 몸이 얼어붙었다. 아윤은 올해 26살로 다음 달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나는 29살 기말인으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조용히 살아왔다. 가족에게는 늘 착한 큰딸이었다. 부모님은 아윤을 특히 아꼈고 나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내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나는 레즈비언이었다. 파티장은 아윤의 대학 친구들로 가득했다. 테이블 위에는 술병이 즐비했고 누군가 마이크를 잡고 장난스러운 게임을 제안했다. 아윤이 나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누나도 같이 해. 형수 될 사람도 오지 않았는데 누나가 가족 대표로 와줘서 고마워.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게임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점점 과열됐다. 진실 또는 도전. 아윤이 먼저 도전을 선택해 친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누군가 아윤에게 물었다. 너 결혼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게 뭐야? 아윤은 술잔을 기울이며 대답했다. 누나가 아직 혼자라는 거. 누나는 너무 예쁘고 착한데 왜 남자를 안 만나냐고. 그 말이 나오자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윤이 계속 말했다. 사실 누나한테 좋은 사람 소개시켜주려고 했어. 여기 민준이 형 봐. 괜찮지 않아. 민준이라는 남자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나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그만해, 아윤. 하지만 아윤은 멈추지 않았다. 술 기운 때문인지 목소리가 커졌다. 누나, 솔직히 말해봐. 왜 남자를 안 만나? 혹시 레즈비언이야? 순간 파티장이 얼어붙었다. 몇 명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대부분 당황한 표정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아윤이 내 팔을 잡았다. 누나, 숨기지 마. 나 알아. 예전에 내 방에서 본 편지 있잖아. 그 여자애한테 쓴 거.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몇 년 전 헤어진 첫사랑에게 쓴 편지를 아윤이 본 적이 있었다. 나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친구 하나가 핸드폰을 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아윤이 계속 떠들었다. 누나, 행복해지려면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나 결혼하면 조카도 낳아야 할 텐데. 누나가 이렇게 살면 가족이 어떻게 돼?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클럽을 빠져나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배신감과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영상이 퍼지는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다. 아윤의 친구들이 단체 채팅방에 올린 클립이 순식간에 지인들에게 전해졌다. 회사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린 씨 어제 영상 봤어. 나는 모르는 척했지만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아린아, 이게 무슨 일이니? 내 동생이 술김에 그런 말을 했다는데 진짜냐?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들고 있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니? 우리가 뭐 부족해서.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니?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에는 알렸냐? 이 소문이 퍼지면 내 인생 끝장난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아윤도 집에 불려왔다. 아직 숙취가 가시지 않은 얼굴로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너무 취했어. 하지만 진짜잖아.
숨기고 살지 말고 솔직해지자. 나는 아윤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부터 나를 따르던 동생이었다. 부모님이 바빠서 내가 아윤을 키우다시피 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나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배신할 줄은 몰랐다. 아윤이 말했다. 누나, 내가 결혼하면 가족이 커지는데 누나가 이렇게 살면 조카들이 이상하게 볼 거 아냐?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아윤아, 그만해. 하지만 내 말이 맞아. 아리나, 생각 좀 해봐라. 치료받을 수 있지 않니?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음 날 회사에서 상사가 불렀다. 아린 씨, 개인적인 일로 동료들이 수군거리고 있어? 프로젝트에서 잠시 손 떼는 게 좋겠어? 나는 책상을 정리하며 눈물을 삼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옛 연인 수연에게 문자가 왔다. 영상 봤어. 괜찮아. 수연은 대학 시절 내 첫사랑이었다. 부모님 때문에 헤어졌지만 아직도 가끔 연락했다. 나는 수연을 만나기로 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수연이 내 손을 잡았다. 아리나, 이제 그만 숨겨. 내가 행복해야지. 하지만 행복이라는 말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그날 밤 아버지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아리나, 내가 그렇게 살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니? 동네 사람들 눈도 있고 친척들한테는 뭐라고 하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분노와 슬픔이 소용돌이쳤다. 소문은 점점 커졌다. 친척 단체 채팅방에까지 영상이 돌았고 어머니는 매일 전화로 울었다. 아버지는 나를 외면했다. 아유는 결혼 준비로 바쁘다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점점 고립됐다. 어느 날 어머니가 상담소를 예약해왔다. 가족 상담이라고 했다. 상담실에서 상담사가 물었다. 아린 씨, 본인의 성적 지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여자를 사랑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창피해.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결혼해서 정상적으로 살면 다 해결돼. 아윤이 결혼하면 손주도 봐야 할 텐데. 아윤은 옆에서 조용히 있었다. 누나, 나 때문에 미안해. 하지만 가족을 생각해줘. 상담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폭발했다. 왜 내가 가족을 위해 내 삶을 포기해야 해? 아윤, 내가 나를 공개한 순간부터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아윤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누나,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진짜로 계속 숨기고 살 거야. 그날 이후 나는 집을 나왔다. 원룸으로 이사했다. 회사에서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세상이 나를 버린 듯 했다. 수연이 찾아와 말했다. 아리나, 나랑 같이 살면 안 될까? 나는 수연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아직 두려웠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실망, 미래에 대한 불안.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아윤이 결혼식을 앞두고 연락했다. 누나, 결혼식에 와줄래? 부모님이 너 없으면 이상하게 볼 거야. 나는 거절했다. 그런데 결혼식 이틀 전 어머니가 찾아왔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아리나, 제발 와라. 가족이 다 같이 행복한 모습 보여주자.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가족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억누르는 이 구조가 잘못됐다는 것을. 하지만 깨닫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달랐다. 결혼식 당일 나는 결국 가지 않았다. 대신 혼자 한강공원에 앉아 있었다. 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누나, 왜 안 와? 부모님이 화났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나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아윤이 소리쳤다. 누나, 이기적이야.
가족 생각은 안 해.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이기적인 걸까? 아니면 가족이 나를 이용한 걸까? 수연이 옆에서 말했다. 아리나, 이제 선택해야 해. 나는 수연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다. 디자인 일을 프리랜서로 이어가며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연락했다. 아버지가 문자를 보냈다. 내가 돌아오면 용서하마. 어느 날 아윤이 원룸으로 찾아왔다. 결혼하고 한 달 만이었다. 누나, 나 이혼할 것 같아. 아내가 영상 본 후로 나를 믿지 않아.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아윤이 울면서 말했다. 누나,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나는 동생을 안아주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아윤이 말했다. 누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나는 대답했다. 응, 나 이제 숨기지 않을 거야. 그 후 나는 소셜미디어에 조심스럽게 커밍아웃했다. 반응은 극과 극이었다.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가족은 완전히 연을 끊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수연과 나는 함께 살며 서로를 지켰다. 작은 행복을 느꼈다. 그런데 가끔 밤에 눈물이 났다. 가족을 잃은 대가가 너무 컸다. 아유는 가끔 몰래 연락했다. 누나, 건강히 지내? 1년이 지났다. 나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수연과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아유는 이혼 후 다시 연락을 자주 했다. 누나, 나도 이제 이해해. 가족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어느 날 어머니가 스튜디오에 찾아왔다. 백발이 된 어머니는 여전히 강인해 보였다. 아리나, 미안하다. 내가 행복한지 보고 싶었다. 우리는 오랜만에 차를 마셨다. 어머니가 말했다. 내 동생 결혼할 때 내가 너무 강요했어.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하지만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다. 상처는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도 여전했다. 그럼에도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진짜 나로 사는 삶이 어떤 가격인지 알게 됐다. 아윤이 결혼식을 다시 올린다고 연락했다. 이번엔 조용히 가족끼리만. 누나, 와줄래? 나는 고민 끝에 갔다. 식장에서 아윤이 나를 안았다. 누나, 고마워.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과 배신, 가족과 자유 사이에서 선택은 언제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다. 가족의 기대를 위해 자신의 진짜 모습을 평생 숨기는 것이 정말 사랑인가? 아니면 진실을 드러내고 상처를 감수하며 자유를 선택하는 것이 옳은 길인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